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1순환으로 기본 이론 강의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은 내용이 많지만 우리 기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론을 보고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 기본 이론만 잘 공부하시더라도 정비법의 주요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2단계 핵심 이론 가보면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할 건데, 자, 우리가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비법은 특히 또 우리 작년도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현재 고시가 안 돼가지고 2024년 12월 31일 날 국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안이. 아직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개정사항으로는 정식으로 공표가 안 돼 있지만, 고시가 안 돼 있지만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우리 용어를 보시면 이 정의법에서는 자, 첫 번째 테마가 용어 정리 총칙인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기획법은 이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세 종류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합쳐서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노후한 건물이 있을 때 노후한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이런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자, 그럼 정비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 우리 정비기반시설이면 뭐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인데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낡은 정비기반시설 있을 때는 그런 거 대신해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주택 등의 건물 등이 노후화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네요. 1번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2번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먼저 보니까 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를 향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요 1번 주거환경은 여기 주거환경이라는 게 낡은 주택 같은 것들이 있는 지역인데 자, 그 지역의 특징이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이 극히 열악하면서 노후를 향한 건물, 노후를 향한 주택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밀집하면 이 주택을 철거해서 다시 축조하면서 낡은 정비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새로 건설해주면서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을 하면서 자, 낡은 주거환경이 있을 때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보존입니다.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낡았는데 그 단독이나 다세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낡은 주거환경을 기존주택을 보존하면서 고치는 사업 형태로 하는 것도 바로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일종의 고치는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고치는 정비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소득 주민 나오고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를 향한 건물 등이 과도하게 밀집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두 번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위에 거는 철거하고 노후를 향한 건축물 같은 것들을 노후를 향한 주택으로 해석해서 낡은 주택 같은 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인데 밑에 것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의 가장 핵심 단어는 저소득 주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를 향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사업하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은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한다.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고치는 사업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과 2번 재개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랑 비교해보면,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있으면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를 향한 건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데, 자, 재개발 사업의 1번은 자, 저소득 주민이란 말은 없어요. 저소득은 없으니까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으로 해석해서 중산층들이 있으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를 향한 건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저소득은 아닌데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자,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이 열악한 지역이면서 노후를 향한 건물, 노후를 향한 주택 같은 게 밀집하면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은 없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는 빠집니다. 그냥 열악하고 노후를 향한 건물 등이 밀집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또 하나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노후를 향한 건축물이 이게 주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를 향한 건물, 노후를 향한 주택이 밀집하면 그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재개발 사업인데 2번 재개발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낡은 상가, 낡은 공장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 이게 바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1번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이고 2번 재개발은 상가나 공장 재개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은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없네요. 없고 바로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이 양호하면서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 밀집하면 이게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니까 건드리지 않고 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양호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 있을 때 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재건축 사업은 딱 하나로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재개발 사업의 특징이 재건축 사업의 특징하고 비교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1번과 2번 특징이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저소득 주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를 향한 건축물, 노후를 향한 주택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밀집할 때는 그 노후를 향한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처음부터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공시행자란 시장문수 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문수 구청장 같은 행정청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 등이 공공시행자인데 공공시행자가 처음부터 시행자로 들어가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민간, 조합이 자, 재개발 사업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그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인 소유자들이 조합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민간 성격입니다. 민간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 재개발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도 재건축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 조합이란 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시행자인 처음부터 시장문수 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도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죠. 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능 회복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차이점. 재개발은 노후를 향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후를 향한 주택으로 해석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다 사업 대상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면 재건축 사업은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만 작업 대상이 됩니다. 사업 대상이 되는데
재개발 사업은 노후를 향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 재개발 사업은 해당 대상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개발 사업의 특징, 정비기반시설 열악,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사업이고,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하는 사업은 재개발에 있는데 재건축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의 차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후를 향한 건축물이 사업 대상이 된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공재개발은 이 보세요. 공공자가 붙은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1번 요건과 2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자, 일단 공공재개발이 되면 일단 우리 정비법의 관련 규제를 일부를 풀어줍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이 있는데, 자, 반면에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맞아야지만 공공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공공재개발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닙니다. 시장문수 등이 바로 시군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토주택공사 등 같은 법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 시장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자, 공공재개발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 그래서 우리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전체 주택 세대수 중에서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게 이제 거기 원소유자들이죠. 원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전체 세대수가 공공재개발로 1000세대를 짓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이 만약에 600세대다 그러면 나머지가 400세대가 남죠. 자, 400세대 중에서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인데 이거 하나만 더 보세요. 과밀억제권역, 자,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조례가 정해가지고 그거를 지분형 주택 같은 반값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로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자, 공공재개발이 되려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고,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기 위해서 2번 조건을 추가로 맞춰야 되는데, 자, 전체 건설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가 1000세대면 그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이 400세대, 600세대일 때 나머지가 400세대가 남습니다. 그럼 400세대 중에서 최소 20% 이상 50% 범위 내에서인데, 이 대통령령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같은 데서는 이 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조정되니까 이걸 좀 중심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세대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부분을 뺀 나머지가 400세대가 생기면 그 중에서 400세대의 30% 또는 40% 이하 범위 안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지분형 주택이나 이렇게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이거를 임대아파트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일반 분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재개발이 되려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 조금 공공재개발 조건이 어렵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무수 등이나 토지주택 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야 되고, 자, 건설되는 전체 세대수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400세대가 생기면 400세대 중에서 최소 20%, 최대 50% 이하 범위로 이 조례가 비율을 정하는데, 자, 이 비율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게 조정이 됩니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40%, 최소 30%까지 비율을 정해서 그만큼의 주택수는 지분형 주택 같은 반값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그런 주택 등으로 건설해서 임대아파트 같은 거나 이런 반값 아파트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지분형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뭔지는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공공재건축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도 1번과 2번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 공공재건축 사업도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재건축 사업,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야 되고, 자,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 조금 다르게 2번 조건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아까 공공재개발은 이렇게 나머지가 생기면 일정 비율을, 자, 여기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로 줘야 되는데, 자,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종전 세대수보다 1.6배인 100분의 160 이상으로 세대수를 건설해야지만 이게 공공 재건축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재건축 사업은 1번 조건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야 되고, 시장운수기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그리고 공공재건축을 했을 때는 종전세대보다 더 많이 져야 됩니다. 1.6배 이상으로. 더 많이 져가지고 또 일정 부분을 또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공공재건축 사업은 종전세대보다 1.6배 이상으로 세대수를 더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맞아야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예상 문제로 공공재건축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공공재개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구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어로 넘어오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는입니다. 또는. 자, 또는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 들어갈 수 있고, 주거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만 가진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지상권자, 이 토지의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이 재개발 사업이 민간 재개발할 때는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얻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또는으로 연결돼서, 자, 토지나 건축물, 지상권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되고요. 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및입니다. 및. 자, 또는이 아니라 및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앞에서 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 공동주택 같은 거 아파트나 연립의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나 연립의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죠. 자, 우리 아파트 소유권이 있으면 건물 부분하고 대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소유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자,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건축물만 가지고 있거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상권자까지도 토지 등 소유자로 넣어주는데, 재건축 사업할 때는 지상권자는 없고요.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의 소유자가 바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은 밋이고,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또는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주택 공사 등과 시장운수 등. 자, 우리 좀 전에 보시면 여기 그 앞에서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할 때 여기 공공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 공사 등이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의 용어를 좀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먼저 토지주택공사 등이면 여기 등자가 붙어 있으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같은 이 두 개의 공기업을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주택공사,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공기업이고, 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이 두 개를 포함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고, 자, 시장운수 등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장운수 등이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요. 자, 정비기반설은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같은, 자, 이런 법정된 시설이 바로 정비기반설입니다. 자, 우리 정비기반설은 우리가 재개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기반설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장소가, 정비기반설에 설치되는 장소가, 이 공동이용설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아파트가 있으면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 정비기반설은, 자, 재개발 아파트가 있을 때 재개발 아파트 정문을 나가면 도로가 있죠. 도로 아래 상하수도가 깔려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국어, 또랑 같은 게 있어서 물길이 있죠.
그다음에 도로 또 쭉 타고 가다 보면 공원 같은 것도 있고 옆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다음에 열이라든가 가스 같은 것들의 공급시설 같은 것들이 정비 기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자, 주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정비 기반시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공동이용설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화장실하고 뭐 수도 같은 것도 있고요.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어린이집, 타가소까지는 공동이용시설인데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유치원 같은 것들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 이게 이제 28회 때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1번 놀이터, 2번 마을회관, 3번 공동작업장, 4번의 경로당, 5번에다가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타가소 어린이집 같은 그런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이건 교육시설 같은 거로 분류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단지 안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을 한번 구별해 보셨습니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용어. 자, 우리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이 되면 이게 바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건데, 자, 노후불량 건축물은 원래는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만 시험 목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자, 건축물의 훼손 일부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1번 노후불량 건축물은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는 말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건축물이 훼손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됩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다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이 훼손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무조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한다. 자, 이번 두 번째 노후불량. 자, 이번에 40년 만이란 말이 있죠. 이 3번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할 때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새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 보수비가 새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크면 이건 새로 건축하는 게 더 낫겠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면 이때는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보수비용이 신축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노후불량으로 판정을 해서 차라리 철거하고 신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용으로 나가지 않고 3번이 있습니다. 자, 준공되고 나서 20년 이상 30년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자,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몇 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20년 이상 30년 범위 안에서 이거 조례가 정합니다. 조례. 우리 서울시 조례 같은 또는 경기도 조례가 정해서 이 조례로 30년으로 정하면 3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거고 좀 짧게 정하면 20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일 때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노후불량 건축물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노후불량은 훼손 멸실되어서 건물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준공 후 몇 년 지났다는 말이 없어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노후불량은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때는 40년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이거를 30년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노후불량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요 이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만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요거를 40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40년하고 30년의 위치를 바꾸는 형태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노후불량 건축물로 자, 다음 중 틀린 내용을 찾아라 이렇게 할 때 이런 노후불량 건축물 가지고도 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단지하고 대지란 용어. 자, 주택단지는 우리 교재에는 따로 없지만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단지는
자, 여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이나 부대 복리를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인데, 자,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지을 때 이런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승인 같은 걸 받고 주택 같은 것 등을 건설하는 토지가 바로 주택단지가 될 수 있고, 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 같은 걸,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라는 걸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걸 짓는 일단의 토지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택 같은 걸 짓는 일단의 토지 둘 다 주택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시고요. 자,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목이 되라는 말은 없어요. 지목이 되라는 말은 없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 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정비법상 대지는 지목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비사업, 우리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그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용어 설명 쭉 들었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들어보시 바랍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교재는 자,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공법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자, 2순환 교재로 핵심 이론이 있을 거고 3순환 경위로 심화 요약집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 이론과 핵심 이론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우리 공부에 합격할 수 있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심화 요약집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과 핵심 이론은 자, 밴드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그 공지란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하고 공부 예상 문제까지 제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밴드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